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오늘은 베놈2 렛 데어 비 카니지의 새로운 신스틸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카니지의 연인 슈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993년 스파이더맨 얼리미티드 1호에서 데뷔한 슈릭은 작가 톰 디팔코와 아티스트 론 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맥시멈 카니지라는 카니지가 뉴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벤트의 출발점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그녀는 프랜시스 바리슨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훗날 산드라 드리라는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살아왔었다는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유년기에 그녀는 과체중으로 어머니에게 심한 학대와 수치를 당했으며 이 때문에 약물 중독에 이르게 되고 훗날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중에 경찰에 의해 둔부의 총상을 입게 되고 그대로 클록이라는 슈퍼히어로의 능력에 빠져서 추락을 했습니다. 이때의 사건은 그녀의 뮤턴트 능력을 각성시켰습니다. 슈릭은 그 일인대로 음파 공격 등의 소리 조작 능력으로 카니지를 도우며 스파이더맨과 뉴욕의 히어로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비행과 공중부양이 가능하고 음파로 포스필드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한 음파 블라스트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상대의 정신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어둠과 광기를 포착하고 그걸 더 강화시켜서 끄집어내는 능력, 즉 일종의 낮은 수준의 감정 조작과 정신 조작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첫 번째 대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레이븐크로프트 시설에 수감되어 있었고 카니지는 맥시멈 카니지를 일으키기 직전 레이븐크로프트에서 탈옥하는 중에 그녀를 만나서 그녀의 광기에 매료되어서 그녀와 같이 탈옥했습니다. 곧이어 도플갱어, 데모고블린, 2대 캐리온과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서 뉴욕을 공격했죠. 카니지와 슈릭은 이 가족에서 부모의 역할을 맡았는데 슈릭이 매우 카니지를 좋아하고 카니지 역시 슈릭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히어로들이 카니지 패밀리를 소탕하자 전세는 달라졌습니다. 카니지는 도플갱어를 죽이고 슈릭, 캐리온, 데모고블린 모두 패배하고 체포되게 놔두면서 도망을 쳤는데요. 그러나 스파이더맨, 베놈 그리고 블랙캣의 협동 공격으로 카니지 역시 붙잡히고 맙니다. 슈릭도 당연히 이때 체포가 되었죠. 체포된 슈릭은 다시 레이븐크로프트에 수감되지만 그새를 못 참고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스파이더맨과 JJJ의 아들 활약으로 다시 체포됩니다. 그녀는 또한 특유의 모성애가 있는 캐릭터인데요. 레이븐크로프트의 2대 캐리언 말콤 맥브라이드가 들어오자 슈릭은 말콤을 데리고 다시 탈옥합니다. 이번엔 탈옥에 성공하지만 정작 말콤은 슈릭을 엄마로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슈릭이 그의 정신 속에서 캐리온을 끄집어내는데요. 그 둘을 스파이더맨이 발견하자 슈릭은 이제 스파이더맨을 자신의 남편으로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당시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을 슈릭은 발견했던 것이죠. 슈릭은 이제 캐리온을 그의 친모에게 데리고 가서 친모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이 둘을 막는데요. 슈릭은 말콤이 선택을 못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모습, 또 친모가 스스로 기꺼이 희생하면서 말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없이 모성애를 느끼게 되고 말콤에게서 캐리온 바이러스를 흡수해 그와 친모를 구하고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슈릭을 찾아간 자칼이 그녀에게서 캐리온 바이러스를 추출해냈고 그녀는 레이븐크로프트에서 스파이더맨을 모의 재판하던 악당들 사이에서 배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뒤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한참 뒤 브랜드 뉴 데이라는 스토리에서 이름 없는 바 with no name에 있던 악당들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그런 슈라익은 다시 한번 카니지와 만나게 됩니다. 카니지 신비오트가 잠시 동안 클레터스 캐서디와 분리되어 있었을 때 슈릭은 당시에 레이븐크로프트의 말을 굉장히 잘 들으면서 수감되어 있고 치료를 잘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븐크로프트에서 카니지 신비오트를 이용하기로 했고 거기에 필요한 동력원을 바로 슈릭에게서 얻고자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슈릭이 카니지 신비오트를 위한 배터리처럼 쓰이기로 하면서 카니지 신비오트와 접촉을 했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도플갱어가 그녀를 구해주려고 시도하다가 경비원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슈릭이 참다
못해 결국 자신의 본연의 사악한 자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녀는 다시 탈옥하고 카니지와 하나 된 클레타스 캐서디와 도플갱어와 힘을 합쳐서 뉴욕을 다시 한번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 카니지는 스콘이라는 새로운 신비오트를 낳게 되고 그 신비오트가 슈릭을 숙주로 삼아서 슈릭은 새로운 신비오트 숙주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신비오트는 슈릭의 사악함과 깊은 어둠을 두려워했고 그녀를 치료하던 의사를 다시 숙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비오트, 스콘 신비오트는 원래는 슈릭을 치료하던 의사를 먼저 숙주로 삼았다가 슈릭을 숙주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스콘이 된 그 의사는 슈릭이 카니지를 약하게 만들도록 상황을 유도했고 결국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의 활약으로 카니지는 체포됩니다. 이후 슈릭은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스콘이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녀도 데드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되찾은 그녀는 피어리스 디펜더스와 싸우는 둠 메이든스의 멤버가 되고 이 사건 후에 데드풀과 싸우는 카니지를 도왔습니다. 이때 데드풀은 카니지를 추격하는 머큐리 팀의 신비오트들과 합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또한 이때의 힘으로 슈릭을 쓰러뜨렸습니다. 데드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슈릭을 자신의 새로운 신비오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처럼 변하게 만들어서 카니지가 슈릭을 자신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니지가 슈릭을 죽도록 공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카니지는 큰 충격을 먹게 되고 스스로 패배하기로 선택해서 체포가 됩니다. 물론 슈릭은 큰 부상을 입게 되죠. 이후 슈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슈릭은 부메랑이라는 악당이 만든 시니스터 식스틴이라는 팀에 합류했지만 이후 부메랑의 불만을 품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죠. 이후 슈릭은 또다시 잡범들과 같이 경찰서를 들어다가 스파이더 우먼과 그녀의 제자인 포큐파인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슈릭은 새로운 파이어 브랜드와 같이 그레이트 레이크 어벤져스라는 어벤져스의 하위 호환 시트콤 팀과 싸웠습니다. 이렇듯 위상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이후에는 크레이븐이 뉴욕 지하에 사는 다이노소어 피플을 사냥하기 위해 스와 팀을 이끌었을 때 슈릭이 그를 도와서 같이 사냥에 나섰던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베놈이 여기서 그녀와 크레이븐을 막죠. 결국 이 둘은 체포가 됩니다. 결국 그녀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앱솔루트 카니지라는 최근의 이야기에서 슈릭은 카니지에 의해 널이라는 사악한 우주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집단 컬트 오브 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산드라 드리라는 이름으로 컬트 오브 널의 대변인으로 활약하면서 언론에 나섰습니다. 또한 그녀는 슈릭으로서 도플갱어 카니지와 함께 널을 부르는 대학 사극에 참여해서 컬트 오브 널로서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후 카니지가 레이븐 크로프트를 점령하자 슈릭은 자신을 바쳐서 데모고블린을 부활시키라고 카니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카니지는 그녀를 죽여서 그녀에게서 스콘 신비오트의 코덱스, 즉 신비오트의 숙주였던 사람의 척추에 남은 신비오트 잔여물을 추출하고 부활한 데모고블린은 슈릭의 몸을 소유한 뒤 자신의 이름을 데마고블린으로 바꾸게 됩니다. 즉 슈릭은 처음 영화화되는 2021년의 시점에선 이미 원작에서 2년 전에 죽은 캐릭터입니다. 또한 첫 등장보다는 점점 갈수록 위상이 약해지는 캐릭터였죠. 영화에서 그녀가 성공적으로 그리고 아주 매력적으로 나온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슈릭이 다시 부활해서 멋지게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녀가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할리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